자, 안동의 특산물은 안동 소주, 부산 기장은 미역, 영광에 가면 굴비. 자, 포항의 특산물이 뭘까요? 마스터님 뭔가요? 과메기 아닙니까? 과메기. 과메기를 떠올린 분 많습니다. 겨울에 좋죠. 근데 이 산업의 쌀, 이 철이 또 포항의 특산물이 아닐까 합니다. 포스코, 그다음 포항공대가 개발되며 그 임직원과 교직원을 위한 이 계획도시로 형성된 곳. 여기 도시 느낌이 좀 어때요? 생각보다 네. 약간 복잡하다는 느낌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네. 너무 정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잘 닦인 계획도시의 그 특유의 정취가 다가오는 곳. 오늘 찾아온 곳,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 위치한 효자그린 아파트입니다. 가시죠! 자, 여기가 이 지곡동 내에 있는 중심상업지구입니다. 말씀 어때요? 중심상업지구가 여기가 주상복합인데 네. 층이 되게 낮게 돼 있죠. 생각 1층, 2층밖에 없네요. 1층, 2층까지 상가가 돼 있고 아파트는 4층 정도로 된, 우리 대구의 중심상업지구 주복 같으면 보통 49층까지 그렇죠. 쫙쫙 끌어올리는데 네. 여기는 주변 경관과도 안 올리죠.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낮게 이렇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 2층의 상가들도 보면 지금 식과, 학원, 김밥집, 뭐 요런 것들, 문구점, 요런 것들로 좀 채워져 있지. 우리 보통 인데 가면 PC방도 있고, 네. 술집도 있고, 노래방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가 학군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지곡초, 포철초, 포철유치원, 포철중, 포철고, 포철마이스터고, 경북과학고등학교까지. 다 있네요. 다 이 안에 촘촘하게 박혀 있는데. 도보권 생활 가능한가요? 네. 도보로 가면 이제 다리가 이제 좀 튼튼해질 수도 있겠지만 또 여기는 또 지구가 상당히 좀 넓어요. 넓어서 네. 또 근데 이 안에서 부모님들이 통학시키기에도 뭐 멀지 않고 학교가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자전거나 도보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차량으로 간다면 너무나 가깝게 또 학교를 이용할 수가 있죠. 이 학교들이 다 워낙 포항에서도 좋은 학교들이라고, 또 취업도 잘 되고 또 진학도 잘 되는 학교들, 좀 유명한 학교들이라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그런 학군에 대한 수요가 결국에는 이 지역의 가격대를 형성하는 원동력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마스터님, 네. 동네 와보시니까 좀 동네가 어때요? 여기도 보면 진짜 계획도시인데 네. 5층짜리 건물 아까 보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파트 보여준다길래 네. 고층 아파트겠구나, 아니면 되게 주변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네. 실제로 또 가보니까 아파트가 생각보다 낮아서 일단은 좀 놀랬고, 네. 주변에 초, 중, 고 밀집되어 있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파트도 빌라의 아파트야 할 만큼 5층짜리 LG, 삼성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좀 특별한 맛이 있죠. 작년에 이 맛동산 TV 채널에서 함께 와서 여기 이제 입지의 비밀님이랑 함께 돌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은 입지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부까지도 또 볼 수 있도록 세대를 섭외해놨기 때문에 내부도 함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다른 데도 한번 가보실까요? 가시죠. 네. 자, 여기는 지곡동 내에 있는 스틸하우스 단지입니다. 마스터님, 스틸하우스 뭐예요? 스틸하우스. 스틸 네. 훔치다? 좋은데? 네. 철로 만든 집.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이제 경량 철골조로 마을이 조성된, 이것도 90년대 마을에 조성됐어요. 이렇게 지금 단지가 전부 다 주택들로 고급 주택 느낌 훨씬 나죠. 여기 오면 지금 차들도 확실히 고급 차들이 많은.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순차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의 가격도 뭐 10억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여기 처음에 조성될 때도 이 마을을 조성하게 된 이유가 포스코에서 만든 포항공대 교수님들을 초빙하려고 하니 아무래도 다 또 수도권, 서울에 있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러지 마시고 우리 포항에 내려와서 좀 좋은 주택단지 마련해놨으니 여기서 좀 잘 삶의 질 높여서 사시면서 우리 재단에서 학교도 공부 잘 되게 만들어놨으니 자제분들도 이 학교에 보내셔서 좋은 코스를 밟아봐라, 이런 뜻으로 만든 마을이라서 임직원들도 많이 사셨고 또 포항공대 교수님들도 여기 사셨고, 그분의 자제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좋은 학교들 다니면서 학교를 또 빛내주고 뭐 이런 순환을 좀 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지곡동이다. 그 안에서도 가장 좋고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지곡동 스틸하우스 단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 말. 진짜 신기해요. 그 웬만해선 그들 막 없어. 시트콤 아세요? 그분 영삼이 집이 약간 요런 마을 이런 속에 느낌이었어요. 맞아, 요런 맞아. 타운하우스 이렇게 있고, 영삼이 잘 살았어요. 노고하실 할배가 잘 살던 분이었어. 맞아요. 경기도 일산에도 좀 요런 느낌의 마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물씬 난다. 포항에서 만날 수 있다. 요런 거 한번 보시면서 이동해 볼게요. 자, 마스터님, 네. 느낌이 어때요, 여기? 뭔가 오밀조밀하게 유럽풍의 약간 빌라 단지 온 것 같은데? 되게 특별하죠? 네네. 또 특이하고. 근데 여기
LG, 삼성 이게 이제 지곡동을 중간에 이제 큰 도로를 딱 놓고 봤을 때 네. 남쪽에 있거든요. 남쪽? 북쪽은 이제 아파트가 네. 효자그린 아파트부터 1차, 2차 이렇게 좀 형성이 돼 있고 남쪽은 LG, 삼성 빌라가 건축이 돼 있어요. 이런 거 대구에서 비슷한 느낌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없어요. 없죠. 빌라가 저쪽부터 시작해서 우와. 쭉 연결돼서 저기 끝까지 지금 LG라고 적힌 거 보이세요? 이렇게 단지를 이루고 있는데 진짜 진짜로? 신기하다. 요 옆에는 또 삼성 1차로 쫙 돼 있어요. 이런 단지가 있었네, 포항에. 특별하죠. 네. 근데 여기가 얼마 전에 거래 금액이 5억이 다 넘습니다. 5억이라고요? 특히 1층. 평수가 왜? 크겠죠. 84타입. 국민 평수가 5억이 넘는다고요? 평수가 포항인데? 5억이 넘는 아파트. 우와. 이곳이 한때는 지금도 그렇게 보시면 아는데 포항이 강남이라 불리던 곳이었거든요. 야. 이유가 좀 느껴지시나? 부촌이네요. 네. 이 주변의 환경도요. 여기 아까 오면서 우리 마스터님 얘기했는데 와 여기 산책하기 너무 좋겠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공원 조성이 정말 잘 돼 공원 잘 있었어요. 돼 있고 도시를 만들 때부터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 만들 또 이 주변이 다 산이에요. 그래서 음. 기본적으로 공기도 좋고 아니 내부도 좀 잘 돼 있고 또 이 1층 왜 1층이냐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서 들어가기 좋다. 네, 걸어서 딱 들어가서 1층에 딱 하시기 좋으니까 1층이 가격대가 좀 높게 형성돼 있는 그런 곳입니다. 주차부터 해서 뭔가 되게 이 특별함 확실히 네. 묻어 있는 곳이죠. 오늘은 LG 삼성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효자 그린 아파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효자 그린 아파트 1단지 단지 내에 왔습니다. 마스터님 어때요? 여기는 동네가. 동간거리가 네. 달리기 해도 되겠는데요. 동간거리도 진짜 뭔데 이 네. 동간 사이에 잔디밭 다 깔려 있고 여기 딱 조경된 거 보면은 뭔가 좀 리조트형 느낌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녹지 안에 아파트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 반대로 돌아보면 바로 이쪽이 또 산 우와. 바로 연결돼서 녹지가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주 리조트 가면은 콘도 스타일도 있고 아까 저 우리 LG 삼성 아파트처럼 네. 그런 느낌의 건물들도 있거든요. 거기도 덕유 산자락에 만들었잖아요. 막 산속에 아. 들어가면은 한동이 나오고 이런 식이야. 아. 여기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 맞아요, 싶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 산 둘러보면은 산 속에 효자글이 이렇게 동간관계가 널찍널찍하게 있다는 거 이런 게 좀 특징이고요. 여기는 1995년에 건축된 31년차 1단지 23개 동 최고 24층 1288세대 1998년에 건축된 2단지 최고 15층 30개 동 2364세대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안에 또 빌라처럼 생긴 게 또 같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좀 넓은 땅에 세대수도 엄청 많죠. 거의 3,5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곡동은 이렇게 좀 상당히 좀 특별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경과 녹지의 이 어우러짐도 상당히 잘 돼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스터님 여기 오시는 길에 네. 마스터님 못 본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전봇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네. 네. 전신주가 없네요. 전신주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계획도시로서 다 지중화로 설비가 돼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우와. 요즘에 새로 짓는 뭐 신도시들은 지중화가 기본적으로 많이 돼 있지만 이 당시 90년대에 여기 입주할 당시에도 다 지중화가 돼서 뭐 전봇대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게 오늘 퍼부었네요. 그러다 보니 여기는 수도권 분들이 많이 이주를 해오시다 보니 이 내부에서는 처음에는 말투가 포항 말투도 있고 또 경상도 말투도 있고 또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서울 말투도 있고 그 중간적 어디쯤 말투도 있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뭐 좀 말투가 경상도 말투 쓰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 또 처음에는 그랬다고 해요. 이거 아파트 우리 효자그린 얼마 정도에 거래될 것 같으세요? 한 4억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여기가 지금 최근에도 매매가 4억 중반대에 또 실거래 사례가 있고요. 전세는 3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3억대 전세 생각하면은 지금 그려지는 것들이 요 신축들부터 해서 그쵸. 어지간한 아파트들은 전세 3억이면 다 수성구 들어가는- 제외하고는 그쵸. 네, 84는 거의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시세다. 뭐 도심과는 좀 거리가 있는데 또 학군의 힘인 것 같아요. 이 아파트를 구매하시기보다는 전세로 학교 다닐 때 동안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있다 보니 전세가는 3억 이상에 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돌아보셔서 알겠지만 뭐 주변 술집 PC방 같은 거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공부만 할 수 있는 동네. 네, 약간 그림 묻어 있는 동네 네. 그런 것들이 가격 형성에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한 대 정도 수준이에요. 주차 공간 지상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야간이나 되면은 아무래도 주차는 조금 빡빡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포항 시내 쪽에서는 좀 외곽에 있기 때문에 아무 차량이 없으면 이동해서 불편해서 세대당 차량 대수는 좀 있는 편인 위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간이 되면 주차는 좀 곤란하겠죠. 뭐 그거는 90년대 전 아파트들의 공통적인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대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가시죠. 자, 이제 세대 내부로 왔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고 조금은 수리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내부 궁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뭐 포항 분들도 그렇고 요거 내부 여러분들께 공유해서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서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현관 들어오자마자 거실부터 시작됩니다. 전형적인 3베이 구조의 내부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거실인데 거실 넓이 어떻습니까? 뭐 전형적인 판상형 구조의 거실 크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84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실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는 조금 손을 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물 천장을 조금 넣어가지고 이런 모습을 좀 손을 봤다. 여기 바깥쪽이 이제 나가면 발코니인데요. 이 발코니가 라운드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 진짜 옛날 아파트에 볼 수 네. 있었던 그런 여기 이제 감성. 90년대 아파트가 이게 좀 유행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이런 대구에도 신천변에 가면은 아파트 요렇게 라운드로 돼가지고 발코니 있는 모습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뷰 어떻습니까? 아, 대박이네 진짜. 올라왔을 때 녹지와 아파트가 어우러졌다는 게 이런 네. 느낌인 것 같아요. 보시면 바깥쪽에 진짜 바로 녹지가 이게 아파트 단지 아니라는 게 좀 특별하지 않나요? 정말? 확실히 특별한 것 같아요. 네. 그들만의 리그. 네. 사실 이런 느낌이 보기 힘든데 이런 느낌 보여주고 있고 반대편도 보시면 네. 단지 내가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이 단지 내의 모습이 우리가 흔히 보던 아파트의 모습과는 정말 많이 다르다. 많이 다르다. 네. 조경도 지금 나무들이 겨울이라서 쟤들이 지금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그런데 네. 봄, 여름, 가을 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으세요? 맞아요. 네. 사계절을 볼 수 있는. 사계절을 확실히 누릴 수 있는 이런 게 요 지곡동에 있는 아파트들의 좀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쪽은 구조가 수리를 안 하신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샤시도 알루미늄 샤시, 남선 알루미늄 남선. 들어가 있고요. 네. 네. 이쪽은 창호는 바깥쪽 문은 조금 새로 수리를 하셨는데 안쪽은 또 나무문이 또 들어가 있는, 아무래도 구조가 좀 옛날 구조다 보니 이쪽 발코니는 좀 신경을 더 쓰셨다. 정말 부분 수리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열어보면 네, 안쪽에 벽장 스타일로 이렇게 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항이라는 중소도시에서 30년 차 아파트가 가격대가 4억대라는 거, 가격대가 생각보다는 다르다, 네.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대구에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아파트들 보면 물론 뭐 입지가 외곽인 것도 있지만 또 중심 가더라도 2억대 아파트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네. 확실히 이 학군과 위치, 그다음에 이 동네가 갖고 있는 입지적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는 주방입니다. 주방도 우리가 84타입, 우리가 좀 연식 있는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는 손을 좀 보셨어요. 네. 그래서 냉장고장하고는 새로 만드셨고 손본지도 조금은 됐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색이라든지 몰딩 마감이 세월이 묻어있는 느낌이 나고요. 요 싱크대도 요즘에 쓰시기에 큰 문제입니다. 근데 주방창 한번 보시겠어요? 우와! 주방창이 진짜 크다, 그죠? 위아래로 있네요, 주방창. 위아래로 위아래 위아래 주방창. 위아래로 있네. 저는 이 집을 만들 때 주방창을 왜 크게 만들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 보이네요. 네, 네. 딱 보면 바깥에 나온 팀뷰, 이 녹지가 한눈에 쫙 들어오는 산뷰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아래 더블 창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안쪽은 뒷 발코니입니다. 뒷 발코니도 상당히 넓어요. 넓고 크게 돼 있어서 여기도 뭐 사용하시기에는 문제가 없고 이쪽에도 뭐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는데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수리 하시면 여기도 깨끗하게 변할 수가 있겠죠. 뭐 탄성하고 샤시는 좀 바꾸셔야 돼요. 알루미늄 샤시라서 요거는 아무래도 단열에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요런 좀 수리하시면 또 깔끔한 다용도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스터님, 네. 요런 몰딩 요거 이제 세월이 느껴지죠. 옛날 감성이네요. 약간 제우스 신전에 네, 맞아요. 떠받드는 이 몰딩이 실제 이 벽을 지탱하는 건 아닌데 네. 뭔가 우리 집을 떠받치고 있는 같은 포인트죠? 그런 네. 느낌으로 이렇게 몰딩된 거. 요즘에는 이런 몰딩 거의 안 잘 안 쓰시죠. 쓰죠. 무몰딩을 쓰거나 아니면은 몰딩을 최소화하는 네. 뭐 그런 미니멀한 감성으로 요즘에는 인테리어를 많이 하시고 이런 몰딩은 세월의 감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방 사이즈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오, 큽니다. 네, 상당히 넓은 방을 또 보여주고요. 여기도 아마 발코니 확장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요 기둥 자체가 발코니가 좀 느껴지는 그런 기둥이에요. 제가 이 집 구조 평면도를 구하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연식을 냈기 때문에 또 저는 살아본 적은 솔직히 없어서 이런 건 제 추측인데 아마 발코니 확장을 하신 것 같고요. 이 바닥의 느낌이라든지 봤을 때 그리고 바로 외창이기 때문에 확장하니까 좀 넓게 쓸 수 있다, 네. 그죠? 네. 좀 널찍널찍하게 아마도 자녀분들 방으로 썼지 않을까 싶은 그런 첫 번째 침실이고요. 이 집은 욕실을 조금 수리하셨어요. 오, 바꿨네요. 이 수리는 정말 얼마 안 되신 요 근래 수리하신 느낌이 물씬 나고요. 이 집은 뭐 제가 중개를 하는 건 아닌데 이 집은 현재
전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비어져 있어서 제가 협조를 받아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내부는 이렇게 수리가 좀 돼 있고, 여기도 샤워기 같은 것도 자 니켈 도금 색깔로 다 돼 있어서 깔끔하게 무광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화장실을 좀 수리해 놓으니 이 안쪽을 봤을 때는 좀 세월이 비껴간다. 네. 나가면 90년대인데 네. 여기 들어오면 20년대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조명 색깔도 그렇고요. 천장도 마감이 잘 돼 있는 그런 욕실이네요. 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 침실. 여기는 이제 발코니가 살아있다, 그죠? 네. 발코니 살아있어서 옛날 이 정도 방 사이즈가 딱 자녀들 방 사이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애들 방은 보통 이 정도 사이즈였고, 요즘에는 좀 넓게 넓혀주는데 옛날엔 거의 이 정도 사이즈였고요. 여기 보면 자녀 방에 대한 마킹이 딱 돼 있습니다. 그렇네요. 여기 요 별 분명 여기 침대 머리맡에서 붙였지 않을까? 네, 야광별. 야광별. 우리 집 천장에도 별 천지입니다. 아, 있나요? 불 끄면 난리 납니다. 도대체 왜 붙였는지 이해는 안 되는데 천장에 막 별이 가득해요. 어린이의 감성, 어린이의 동심. 지켜줘야 됩니다. 네, 여기서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가 상당히 넓죠. 역시 세월이 느껴집니다. 큰 방이네요. 네, 우리가 안방 옛날에 어른들이 쓰고 어른들이 생활하고 하는 방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안방에 힘을 많이 줬었죠. 그래서 그 넓은 안방. 여기도 창문이 이 소리. 네, 저 옛날에 저희 동네에 슈퍼가 있었는데 네. 슈퍼에 가면은 조그만 방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할머님이 계시면서 계산해 주셨거든요. 그럼 슈퍼에 문 열고 띵띵띵 하고 가면은 이 문 열리면서 할머니 나가지고 왔나? 하면서 할머니 콩나물 500원 주면 제가 콩나물 500원 하면서 담아주시면 계세요. 그럼 돈 주고 나면 제가 나가기 전에 문이 딱 끼면서 기억나요. 할머니가 그 쪽방으로 들어가시다. 네, 그 모습이 또 기억이 납니다. 대구에 살았어요. 지금 이 대구 얘기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대구 얘기예요. 뭐 시골이라 생각하시면 저는 대구 광역시에서 계속 살고 있는 대구 토박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방의 모습 볼 수 있고요. 안방에 욕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수리를 하셨네요. 네, 여기도 조금 수리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수리는 한 지가 지금 공용 욕실보다는 좀 됐다. 연식이나 디자인 자체가 조금은 과거의 디자인이고요. 여기 안방욕실은 뭐 특별히 샤워하시기에는 약간 넓지 않은 샤워부스가 따로 있진 않아요. 이걸로 이제 샤워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앉아서 샤워를 하시면 되고, 본격 샤워는 거실 욕실. 여기는 정말 이제 뭐 화장실 쓰는 용도 정도의 그 넓지는 않은 그런 욕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화장실 2개, 방이 3개, 주방, 거실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아파트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아파트 촬영하려고 했을 때 포항이라는 곳에서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4억대. 이거 좀 가격에 놀라서 왔는데 와보니 물론 세대 내부는 연식을 숨길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위치가 가진, 입지가 가진 그런 힘들이 좀 느껴지는 아파트였지 않나 싶습니다. 주변 자연환경도 그렇고요. 또 이 학군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아파트 내부의 모습보다는 이 입지에서 오는 장점들을 더 높이 평가한 여러분들의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님 오늘 네. 동네 지금 다 둘러보고 이 집도 돌아봤는데 어때요? 사실 이게 우리 네. 직업의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네.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RC에서도 너무 가까워서 좀 놀랬고, 네. 아파트 단지들이 빌라 형태로 지어졌다는 것도 놀랬고, 네. 아까 스틸하우스, 타운하우스 가봤는데 90년대 초반에 그렇게 지었다는 것도 사실 좀 놀랬어요. 그리고 초중고가 이렇게 가깝게 있다는 거, 네.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할 단지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장점들이 모여서 포항이라는 도시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 항상 10위권 안에 랭크된 아파트로 이 아파트들이 거래되고 있다는 거. 요게 어떤 부동산의 지역적 특징, 그 다음에 부동산의 부동성, 뭐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요 입지에는 이런 시세로 형성이 돼 있고 여기에 들어오려면 이 가격을 지불하고 와야 된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시가 되는 또 그런 마을이고 그런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포항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 대구 외에도 하나하나 제가 또 꼼꼼히 보여드리는 대발의 부동산 TV가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지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출동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지곡동 효자그린 촬영은 지곡 천연공인중개사 서미경 대표님의 지원으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세대도 섭외해 주셨고요. 또 우리 천연공인중개사 서미경 대표님이 매물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궁금하신 점은 이곳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매물 접수, 매물 상담, 사고 팔고, 전세 월세 모두 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